제가 이 중국 SNS 플랫폼이죠. 샤오홍슈, 그러니까 샤홍슈 레드북, 소홍서라고 불리는 이 플랫폼을 한 2년 반 정도를 했거든요. 그런데 팔로워가 한 720명 정도였어요. 전혀 늘지 않는 거예요. 그런데 방향을 좀 바꾸고 9개월 정도 만에 5만 명을 넘었습니다. 9개월 만에 5만 팔로워를 만든 이 내용들을 좀 기록으로 남기고 저처럼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는 분들과 좀 소통을 해보고자 합니다. 저는 이 얘기를 좀 다시 돌아보면서 처음 2년 반 정도에 왜 720명 정도에 머물렀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꿨는지를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. 제 첫 시도는 정말 안 됐습니다.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안 됐어요. 저는 18년 정도 이제 프리랜서로 방송이랑 행사를 해온, 말을 계속 해온 아나운서였고, 또 한국 사람이고, 중국어도 할 줄 알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솔직히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? 그런데 이 샤오홍수에서는 그런 타이틀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. 같은 사람이 같은 경력으로 같은 플랫폼에서 그렇게 올라가지 않던 그 숫자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이건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. 오늘은 이 5만 팔로워를 만든 이야기보다 처음 2년 반 정도 동안 왜 계속 720명밖에 안 됐을까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제가 이 플랫폼을 알게 된 건 꽤 오래전입니다. 전 주변에 이제 중국인 친구들도 많고 중국과 관련된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샤오홍슈라는 플랫폼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.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려보자면요. 중국에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볼 수가 없잖아요.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걸 대체하는 자체 플랫폼들이 있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샤오홍슈이고요. 플랫폼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플랫폼마다의 차이점은 제가 나중에 좀 다시 다뤄볼게요. 이 샤오홍슈 같은 경우에는 여성 이용자, 여성 유저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. 2021년까지만 해도 90% 이상이 여성 유저였다고 하는데요. 그 뒤로는 남성 콘텐츠를 좀 늘리면서 지금은 대략 7대3 정도의 비율까지 왔다고 합니다. 남성 비율도 조금씩 올라오는 거죠. 연령대는 주로 10대, 20대, 그리고 30대가 가장 많고 이제 40대도 점점 분포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. 무언가를 좀 검색을 하고요. 정보를 찾는데 많이 쓰는 플랫폼이라는 게 특징입니다. 그래서 뷰티나 패션, 자기계발 이 카테고리가 인기가 많더라고요. 제가 아는 중국인 동생 중에도 이 샤오홍슈 팔로워가 40만 명이 넘는 친구가 있어요. 그 친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저한테 그랬거든요. 언니 샤오홍슈 해야 돼. 언니 진짜 잘할 것 같아. 막 이러면서 제안을 해줬는데 제가 안 했습니다. 나중에 좀 각 잡고 한번 해볼까? 아직은 좀 자신이 없다. 아직 시간 없다. 이런 마음도 있었고요. 또 한편으로는 이건 좀 부끄러운 이야기긴 한데 나 한국인이고 아나운서고 중국어도 할 줄 알고 관리하는 엄마의 이미지로 중국어까지 섞여서 하면 좀 터지지 않을까?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. 이런 오만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그때 이 샤오홍슈를 보는 유저분들이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를 본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가진 타이틀만 생각한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첫 번째 착각이었습니다. 막상 들어가 보니까 한국인이라는 게 더 이상 희소한 콘텐츠도 아니었고요. 우선 한국인 인플루언서가 굉장히 많아요. 정말 많고요. 한국 생활, 한국 음식, 한국어 없는 게 없습니다. 한국에 사는 중국인, 중국에 사는 한국인, 중국인처럼 중국어를 하는 한국인 이미 다 포진이 되어 있었고요. 중국 현지 아나운서 분들도 각 잡고 콘텐츠를 만들고 계셨고 한국 연예인 분들까지도 이미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. 라이브 커머스로 큰 매출 냈다라는 보도 많이 들어보셨죠? 또 꾸준히 영상 계속 올리면서 광고 수익도 얻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.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들어간 곳은 신선한 시장이 아니라 이미 다 채워진 시장이었더라고요. 그때 알았죠. 내가 아나운서라는 사실 자체는 콘텐츠가 아니구나. SNS 운영 잘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SNS로 한 번도 뭔가를 성공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몰랐어요. 이 중요한 건 아나운서라는 경력이 아니라 그 경력으로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그거였는데 말이죠. 돌이켜보면 제가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. 나는 어떤 사람인지,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, 내가 한국에선 어떻게 사는지, 저한테는 중요한 얘기일 수 있고
나를 홍보해야 되는 시대라고 하니까 뭐 열심히 사는 모습, 행사장, 촬영장에서의 막 예쁜 척하는 영상, 일 많이 하는 영상 그런 것만 막 브이로그라는 틀을 씌워서 올린 거예요. 그런데 보는 사람들 입장에선 뭐 달랐겠죠.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페르소나도 명확하지 않았고 또 처음 보는 한국인 아나운서가 오늘 뭘 먹었고 무슨 일을 했고 어디에 갔고 누구를 만났고 사실 이게 왜 궁금하겠어요. 그런데 SNS를 만드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되면 이상하게 그걸 잊게 되더라고요. 전 세계의 모든 SNS가 거의 마찬가지의 공식이겠지만 이 샤오홍수에서도 역시나 중요한 건 나는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가가 아니라 이 사람은 왜 내 영상을 봐야 하는가 였는데 저한테는 이 질문이 아주 통째로 빠져 있었던 거였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타이틀을 파는 것을 그만두고 이제 기능을 팔기로 했습니다. 저는 한국인 아나운서입니다. 이거를 앞세우는 대신에 당신이 하는 그 한국어 발음 왜 어색하게 들리는지 제가 3초 만에 짚어드릴게요. 이런 사람이 되기로 한 거였습니다. 앞에 것 아나운서입니다. 이건 제 소개였다면 그 뒤에 것은 시청자가 얻어갈 수 있는 가치더라고요. 한국인 아나운서입니다. 이건 저에 대한 얘기잖아요. 한중 MC입니다. 한중 진행자입니다. 그런데 왜 당신의 리을 받침이 한국 사람한테 어색하게 들리는지 알려드릴게요. 한국 사람이 실제로 이 표현을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게요. 이 억양 하나 때문에 한국어가 어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바뀌면 그 순간부터는 제가 아니라 이제 보는 사람들의 문제가 주인공이 되더라고요.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만든 콘텐츠가 검색이 되고 저장이 되고 공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. 재밌는 건 사실 그 다음이었는데요.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던 아나운서라는 타이틀이 아무 힘이 없었거든요.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니까 그제야 아나운서라는 경력이 힘을 좀 발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. 왜 이 발음을 이렇게 해야 하는지, 한국 사람들은 실제로 비즈니스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, 어떤 억양이 자연스러운지, 어떤 억양 때문에 중국인처럼 들리는지 이런 걸 설명을 할 때 제가 오랫동안 방송에서 말을 해온 경험이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콘텐츠의 신뢰도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때 좀 깨달았어요. 타이틀이 사람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가 사람을 불러오고 타이틀은 그 콘텐츠를 믿게 만들어주는구나. 저한테는 이게 정말 큰 깨달음이었습니다. 그래도 샤오홍수는 사실 저는 여전히 쉽지 않아요. 저는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어떤 영상은 잘 되고 어떤 영상은 진짜 안 되고 이건 된다 싶었는데 올렸는데 아주 반응이 없고 별 기대 없이 그냥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올리면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. 다만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건 여기는 예쁜 영상을 찍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뭘 궁금해하는지 읽고 그걸 자기 전문성으로 좀 풀어내는 사람이 남는 곳이구나. 정보성만 중요하다기보단 자신의 경험담이나 색깔을 담아주면 훨씬 좋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죠. 중국에서도 AI로 만든 콘텐츠는 반드시 이제 콘텐츠 상에 표시를 하기로 규정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. 만약에 표기를 안 하면 계정 정지를 먹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이 채널에는 이 샤오홍쇼 얘기를 조금 솔직하게 해볼까 하는데요. 사실 한국에서 중국 SNS나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성공 사례만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되는 면이 있잖아요.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. 제가 샤오홍쇼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. 뭐 이렇게 하면 돈 법니다.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사실 영상을 시작한 건 아니고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이 저도 아직 샤오홍수를 어떻게 수익하는지를 잘 모릅니다. 그런데 저는 이게 오히려 지금 이 채널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. 제가 직접 해보면서 어떤 콘텐츠는 정말 반응이 없었는지 어떤 걸 바꿨더니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한국인이 중국 SNS를 할 때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팔로워 수가 정말 적었는데 늘어나는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5만 명이 넘어도 왜 수익화는 또 다른 문제인지 그 과정을 하나씩 좀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. 혹시 지금 나도 샤오홍수 한번 해볼까? 라고 고민하고 계신 분 있다면요.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계정 방향을 바꾸면서 가장 먼저 손을 댔던 것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